네,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늘을 포함해서 3거래일 남겨두고 있네요. 오늘장의 투자 전략 이분과 함께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 오늘도 함께 해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이슈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밸류업 정책 관련해서 이사님이 가져와 주셨는데요. 한마디를 정부 기업 밸류업 2단계 예고, 저 PBR 금융주 불기등이라고 한마디 가져와 주셨습니다. 금융주에서 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까 싶은데 전반적인 투자 중심 지금은 좀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저희가 어제 키움증권이 수익이 많이 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 보니까 그 미래세 대우증권도 미래세 주권이죠. 주가가 많이 갔어요. 거의 한 달 만에 따블이 갔는데 그게 금융주들이 올라가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하나금융주주도 주가가 막 연일 날아가고 있지요. 그 내용을 안에 보니까 이게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박병주 매니저 가장 먼저 짚어내는 대목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 기업 밸류의 프로그램이 이제 2024년에 그때 2월 달부터 예고가 돼가지고 그때 이제 24년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뭡니까? 그래, 이제 만들었으니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자율껏 해봐. 그런데 이번에는 뭐죠? 말 안 듣면 혼낼 거야? 그런 거죠. 그래서 기업 밸류 2단계 세부안이 공개될 예정인데, 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당근책이죠. 배당분리과세. 배당분리과세는 이제 배당을 그전에는 49% 세금을 내게 되는데, 배당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4,950만 원을 내게 되는데, 배당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2,750만 원으로서 약 2천만 원의 세금이 깎아지는 거죠. 그렇게 그런 것을 기업들이 동참을 해서 배당을 많이 준다. 배당을 많이 주면 이제 분리과세를 한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그런 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각 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올해 지방선거가 6월 달에 있는데 그 전에 통과가 된다면 자사주를 강제적으로 소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통 주주총회가 3월 달에 있거든요. 네. 그 3월 달에 이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만들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총 때 반영시켜라 이런 건데,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제 저희 말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 그렇다면 소위 이것입니다. 스튜디오트 코드십이라고 국민연금이나 이제 이런 그 기관 투자가들이 자기들 역할을 제대로 해서 주주총회에서 이제 대주주들한테 이런 원래대로 권리를 행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제도에서 합류하지 않는 그런 그 대주주들한테는 이제 이사 선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못하게 하는 그런 걸 발동할 수 있다. 즉, 채찍질도 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통과된다. 그렇다면 지금 보험주, 저희들이 이 시간에 소개했던 하나손해보험 굉장히 쌌거든요. 다행히 이 종목이 어제 급등을 했더라고요. 급등을 해가지고 수익이 벌써 마이너스 상태인데, 맞아요. 그 한화손해보험도 PBR이 0.2배입니다. 그리고 중권주들 대부분이 PBR이 지금 0.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PBR이 1 정도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일본도 이런 제도를 시행해가지고 PBR이 1배 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제 최근에 금융주가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을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는가. 네. 더 더불어서 지주에서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오늘 박병주 매니저가 여기 해당되는 맞게끔 두 종목을 제가 딱 준비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증권주들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도 있고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또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오늘은 관련해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추가적인 두 기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그래서 지주사 쪽에서 가져와 주셨는데, 많고 많은 지주사 안에서 어디를 봐야 될까요? 바로 CJ가 되겠습니다. 네. 자, CJ 이 종목도 저희가 계속 꾸준하게 말씀을 드려서 수익이 난 상태인데 이제는 결정적으로 악업이 벌어지는 단계죠. 자, 그렇다면 내용이 먼저 이 회사의 실적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6조 5천억입니다. 요거를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조 5천억인데, 자, 지금 재무제표상 제가 재무제표를 볼까요? 이 회사가 지주회사입니다. 모든 CJ그룹 회사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지금 49조로 잡힌 거예요. 지주회사다 보니까. 네.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3조 1,860원이죠. 자, 그러면 제가 뭐라 했습니까? 시가총액이 6조 5천밖에 안 되잖아요. 밖에 안 되죠. 매출액이 49
구조를 거느리고 있는 지주회사가 우리나라 요즘에 지주회사들이 이런 형태의 기업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주회사다 보니까 상속세 세금이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회사의 그 거느리고 있는 자회사 군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CJ 같은 경우 저희 충무로 근처에 옆에 있지 않습니까? 빕스도 가봤죠. 본사에 가봤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가 본사가 있어요. 그런데 CJ 제주당 햇반 비비고 저는 그렇게 저는 집에서 밥을 해먹기 햇반을 별로 안 먹어봤지만 비비고는 맛있더라고요. 그다음에 CJ 대한통운 아시겠죠? 올리브영 그렇죠. CJ CGV인데 이 친구가 앞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올리브영. 요즘에 그럼 제가 가면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아서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올리브영이 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가? 더군다나 여기서 부연 설명한다면 이번에 춘절 기간에 동남아시아 중국 사람들이 특히 이제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올리브영은 특수 관광 코스가 돼가지고 기대를 하는데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올리브영과 CJ가 합병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음 제가 그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참고로 지금 그 삼성하고 CJ 그룹은 장자 승계 원칙이거든요. 여기서 큰아들이 누구죠? 이선호입니다. 여기가 따님이고요. 그러면 이분께서 아버지한테 지분을 물려받겠죠. 근데 CJ 이재희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연세도 꽤 되시고 건강에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휠체어 타니고 지금 요즘에 괜찮은데 약간 희귀병을 앓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음으로 그 승계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시면 이재현 씨는 지분을 47% 정도 넘게 갖고 있어가지고 요거를 아들한테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무려 7천억이라는 엄청난 세금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고민이죠. 자, 그런데 밑에 하단을 올리브영 지분을 보니까 자사주 보세요. 자사주를 소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들의 지분이 올라가죠. 여기도 지분이 올라가, 딸도 지분이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그런데 올리브영을 만약에 기업 공개를 해가지고 자금을 마련한다. 그러면 또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면 세금을 덜 물면서 내가 원활하게 아버지 지분을 물려받을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네. 두 개에서 합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액이 8조죠. 영업이익이 8천억입니다. 올해는. 요 회사의 가치가 7조에서 8조가 되기 때문에 CJ보다 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회사 합치게 된다면 아들이 여기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선호 씨의 지분은 올라가면서 세금을 감면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이 CJ의 미래기획실장으로 이선호 씨가 작년 9월 달에 들어왔거든요. 본격적으로 승계 작업 즉 두 개 회사를 합병하는 시나리오가 서서히 준비되고 있고 더군다나 상법 개정안 때문에 네. 강력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사다 보니까 상법 개정의 수에 받아가고 특히 CJ 같은 경우는 올리브영에 대한 이 합병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을 안고 있는 CJ 저희가 오늘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 52주 신고가 또 경신을 했죠. 이제 악어입 올라탔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차트 한번 분석해 주시죠. 자, 이 차트를 보시면은요. 네. 자, 그동안의 상승 각도가 자, 보시면 몇 개월 동안 완만하게 진행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는 양쪽으로 악업이 야무지게 벌어지고 있죠. 다물어서 벌어지고 있는 당이 이 그림이 그래프상에서 현재는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지금 어떻게 자, 보세요? 매수가 범위는 22만 3,500원 혹은 시가 맞대겠고요. 자,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이 24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26만 원, 손절가는 16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CJ 전략 함께 가격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이어서 리뷰 시간에는 유진 로봇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월 14일에 매수를 했었고요. 어느덧 4차 목표가 34,500원까지 달성, 수익률은 16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60%를 어느새 돌파했네요. 이제는 현대차 그리고 자율주행의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또 어제장에서 폭발적인 시세를 보여줬었는데 한동안 또 조정을 거치고 다시 가는 거다 보니까 좀 룸을 얼마나 더 열어둘 수 있을지 궁금해요. 저희가 이 시간에 1월 14일 날 말씀을 드려서 네. 그날 바로 급등을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급등해서 하고 눌림목을 줬다가 다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상한가를 쳤습니다. 네. 아예 문을 닫았어요. 자, 그런데 어제 보니까 자율주행에 관련해서 이 얘기 나오면서 갔거든요. 네. 그런데 주가가 바닥에서 이격도가
이제는 굉장히 벌어진 거예요. 주가는 주식에서 가장 큰 악재는 너무 올랐다. 이게 큰 악재가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익을 누리시되 추격 매수는 좀 조심할 구간이다. 이때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진단이었고요. 5차 목표가는 좀 얼마로 보세요? 다음 목표가는 제가 여기를 좀 가격을 올려서 47,0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7,000원까지 저희가 상향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들어가 볼 텐데 어제도 저희가 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키움증권 리뷰를 하기도 했었죠. 오늘 증권주 안에서 새로운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 바로 한번 공개해 주시죠, 종목. 바로 대신증권이 되겠습니다. 네. 대신증권 투자 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도 먼저 우리가 실적을 봐야 되는데 제가 준비한 실적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1조 7,800억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 1조 7,800억인데 자, 여기서 영업수익 같은 경우는 매출의 그런 개념이 될 것이고요. 그건 내가 생략하고 영업이익이 보면은 자, 여기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2배 이상 증가하죠. 자, 올해 같은 경우는 3,810억이죠. 시가총액이 1조 7천이니까 그러면 적정 시가총액은 서학개면 여러분 여기다 곱하기 10 곱하는 거 아시죠? 여기다 10 곱하면 적정 시가총액은 3조 8천이 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순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2,770억, 뭐 순이익에다 10을 곱하더라도 적정 시가총액은 2,770억은 3천억이 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주당 순자산가치가, 즉 순자산가치라는 것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걸 주식으로 나눈 거예요. 그게 56,000원인데 지금 주가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죠.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연간 배당률이 7%가 넘어요. 엄청난 거죠. 네. 그 정도 된다면 우리나라 국채보다 수익이 많은, 2배나 많은 수익인데 자, 증시가 화랑기가 되면서 브로커리지 수익이 이제 요거는 매매 수수료가 되겠죠. 그리고 신용 공여 확대로 요즘에 사람들 신용을 많이 쓰거든요. 거기 이자가 수익이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초대형 이제 IB은행이죠. 그런데 IB은행이 되려면 자본금이 4조가 넘어야 됩니다. 자기 자본이 4조가 넘어서 이제는 어음을 발행을 해가지고 자기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음을 일반 고객들한테 발행해서 싼 돈을 빌려서 자기들이 운용을 해서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건데 한국 금융 지주도 그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또 다른 단계로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대신증권도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회사 자사주가 비중이 무려 24%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소각하게 된다면 또 수혜주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종목 대신증권이었고요. 저희가 작년 11월에도 편입을 했었죠. 차츰차츰 올라서 25%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어제 또 급등세가 나왔다 보니까 저희 오늘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통해서 가격 전략도 바로 한번 세워주세요, 이사님. 자, 매수가 범위는 35,500원 혹은 시가 말씀드리겠고요. 자, 1차 목표가는 10% 이권이 38,000원, 2차 목표가는 15% 이권인 41,000원, 손절가는 25,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대신증권 차트는 오늘 무료 방송에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저 장대 양봉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자, 오늘 대신증권이 오늘 그 장대 양봉이 오늘 세게 나왔어요. 네. 그런데 대신증권이 굉장히 주가가 천천히 갔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안 어제 같은 그랬죠. 경우는 장대 양봉이 나온 게 뭐냐면 전반적으로 요즘에 그 하나금융지주, 그 다음에 은행주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주는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보험주가 가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기업 밸류 프로그램 2단계가 시작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제가 아침 8시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리겠고요. 또 네. 종목을 문자처럼 받을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데는 그 네이버에서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그 들어오시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 N에서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종목을 받을 수 있는데 최근에 키움증권이나 자 그다음에 많은 종목들 유진 그 로봇도 네. 거기서 말씀드렸는데 오셔가지고 많은 종목 받으시기 바라고요. 아침 8시 무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이 창투사 그리고 보험주를 사실 시장에서 관심이 크지 않았을 때부터 미리 말씀을 해주셨죠.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외됐을 때 미리 선점한 종목들의 후속 전략,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은 이사님이 금융주, 증권주 그리고 지주사 쪽에 집중하고 있는데 관련된 전반적인 섹터에 대한 전략도 밴드에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이 시간에 탄탄한 종목 그리고 이슈 분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